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 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 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 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였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었죠. 주말마다 술을 즐기더니 몇 년 전부터는 매일같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아내한테 왜 그렇게 술을 마시냐고 물어보니 인생의 재미를 술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도 큰 다툼 없이 잘 했지만 아이 양육권과 친권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결국 소송을 했고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됐죠. 저는 아쉬웠지만 딸에겐 엄마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 몇 달 뒤 저는 아이가 방치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밥 한 끼 제대로 해준 적 없고 배달 음식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학교 성적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뭘 하냐고 물었더니 일하고 돌아와서 와인을 마시며 드라마만 본다고 했습니다. 면접 교섭할 때마다 아이가 아빠랑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다시 청구하고 싶은데요. 아이의 엄마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사연이었는데요. 우선 그 친권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변경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관련해서요. 네. 당사자 간의 협의를 우선 하고 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친권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는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유대, 애착관계, 그리고 현재의 양육 상태, 예를 들어서 주 양육자가 누구였고 현재 누가 키우고 있는지, 네. 그리고 보조 양육자의 유무, 자녀의 연령 및 성별, 그리고 경제적 능력과 건강 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네. 또한 재판에서 양육권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툴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사 조사 중에 양육 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중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보통 전업주부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그러니까 자녀의 행복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결코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자녀의 아빠 또는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자의 지정에 있어 불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연 내용을 들어보면 이혼을 하면서 이제 이분도 많이 다투셨을 것 같긴 한데 아이의 엄마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와서 이제 아빠인 본인으로 친권 양육권 변경을 원하는 상황이세요. 이거 가능할까요? 네, 협의 이혼, 조정, 재판상 이혼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조정 또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친권자 및 양육권자 부분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네. 때요.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급적으로는 일단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바꾸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혼 이후에 부모의 삶이나 상황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치는 일, 예를 들어 아동학대처럼 이혼 이후에 사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를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사연을 보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좀 방치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사유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자녀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되고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현저히 도움이 되는 게 입증이 돼야지 변경이 가능한데요. 네. 즉 처음 이혼할 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했던 것처럼 이후 변경을 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데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방임으로 제대로 양육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폭행, 폭언, 방치 등이 있겠죠. 그리고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네. 그리고 자녀의 의사가 변경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나 또는 이제 양육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도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보아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친권 양육권자 변경 절차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 청구를 해야만 변경이 가능한데요. 네. 양육자 변경은 이혼 이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가능히 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양육권 지정 변경 심판을 청구해서 변경해야만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친권자랑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되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변경 신청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는데요. 우리 사연자분과 같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면 자녀의 진술서나 병원 소견서나 진단서 그리고 경찰 신고 내역 등 증거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발생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또한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와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법원은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양육권, 친권 변경에 있어서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13세 이상의 자녀분이시고 그리고 사연자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변경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친권 양육권자 변경됐는데도 상대방이 그 아이를 인도하는 걸 거부한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유아인도 명령을 받고도 아이 엄마가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네. 유아인도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 아이 엄마가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 하면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감치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이때 경제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한 친권자, 양육권자가 이혼 후 사정이 변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친권 양육권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거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은 이제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